2025년 6월 64년 용띠는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기대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지출이 많아져 마음이 흔들리고 재물 흐름도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다스리고 당첨의 기회를 잡으며 뜻밖의 횡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3가지 풍수 물건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4년생 용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로 뜨겁고 빠르게 흘러가는 에너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흙의 기운을 타고난 용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흙은 불을 받아 생명력을 키우지만 불이 지나치면 흙이 타고 마르듯이 지나친 열기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6월은 시간의 흐름 자체가 빠르고 외부 자극이 강해지기 때문에 용띠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에서 뜻하지 않은 감정의 충돌이나 관계 속에서의 오해와 갈등이 예상되며 이런 흐름은 외부 환경보다도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기운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드러운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용띠가 가진 강한 추진력과 외유내강의 성향이 부각됩니다. 갑작스러운 기회나 사람을 통해 뜻밖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며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옮겨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소개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사람을 통해 인연이나 재물의 흐름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오래된 문제나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체감할 수 있는 흐름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바쁜 흐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고 내면의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6월은 한 번의 실수가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반면 이달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불필요한 경쟁심과 성급한 감정 반응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은 작게 시작해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가 부족하면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계획을 앞서 세거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중간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물 손실이나 계약 관련 문제는 이달 들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는 과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입니다. 운의 흐름이 열리는 시기이지만 그것이 모든 방향에서 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휘둘려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과의 신뢰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실속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조용히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뜻밖의 장애물이 반복될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월은 용띠에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외부로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내면의 중심이 약해지면 그 기회마저도 놓치기 쉽습니다. 감정 조절과 판단력, 그리고 사람과의 신중한 관계 맺음이 이번 달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조용한 힘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진짜 복을 얻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금전 흐름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강한 불의 기운은 재물과 관련된 일에 있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고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용띠가 가진 중심을 잡는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물운은 외부로부터의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균형 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달에는 자신만의 금전 철학이 있어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흐름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짧고 강한 재물 흐름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입이 생기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긍정적인 보탬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오랫동안 미뤄졌던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정보나 도움을 통해서 얻는 재물 기회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나 오래된 관계를 통해 제안받는 투자 기회나 공동이익을 나누는 형태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수와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보여도 그 기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준비된 상황인지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유난히 주변에 유혹이 많아지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말들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거나 허점이 많은 경우가 많고 실체 없는 말만 믿고 움직였다가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계절적 영향도 크고 모임이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조심해야 하며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금방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현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전적인 약속이나 보증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외부 기운이 불안정할 때는 투자 운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단기 이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방식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보다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돈놀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리한 확장과 빚을 내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규모를 키우거나 무리하게 판을 벌릴 시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물 흐름을 원한다면 지금은 현금을 지키고 투자보다 저축과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남의 돈을 대신 쓰는 구조, 즉 신용카드 남용이나 대출 의존적인 소비는 이달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다음 달부터는 수습하기 어려운 금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6월은 64년생 용띠에게 있어서 재물의 가능성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달입니다. 흐름을 잘 타면 순간의 기회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소비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눈앞의 이익보다 전체 흐름을 살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지키고 외부 유혹보다 내면의 원칙을 지키는 이가 이달 재물운의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6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운이 바깥으로 활발히 퍼지는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운의 전체적인 방향이 빠르게 움직이고 외부적인 자극과 변화가 많아지면서 예기치 않은 기회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당첨과 관련된 운은 평소보다 활기가 돌고 사람을 통한 정보나 우연한 상황에서 작은 행운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민감함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당첨운이 주는 좋은 점은 한 번쯤은 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권일 수도 있고 경품일 수도 있으며 단순한 이벤트에서의 소소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참여나 무심코 넘긴 일에서 좋은 소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온 무언가가 갑자기 보답을 줄 수 있고 운이 순식간에 반짝 빛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기운은 평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습관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운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 당첨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도 이번 달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가볍게라도 응모하거나 참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제공하는 응모권, 온라인의 무작위 추첨, 지역 소규모 이벤트, 단골 가게의 경품 행사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고 간단한 기회에도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번 달에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첨운이 있다는 말은 곧 유혹도 많아진다는 의미이며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에서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이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흐름이 곧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크고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져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리하게 돈을 들여 행운을 잡으려 하는 행동입니다. 운은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기운이지 억지로 돈을 써서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대가 없는 기대가 위험한데 돈을 들이거나 마음을 과하게 쏟아부은 쪽은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복권 구매, 인터넷 정보에 휘둘린 유료 응모, 불확실한 게임이나 베팅 등은 피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할 때 하는 당첨 시도는 오히려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월의 당첨운은 조용히 흐르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운이 있는 시기는 맞지만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실질적인 행운으로 작용합니다. 기회를 쫓기보다 흘러들어오는 운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대감은 낮추되 참여는 해보는 자세, 그리고 과하지 않은 여유가 이번 달에 행운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일상의 흐름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지켜보는 이들이 뜻밖의 보답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4년생 용띠의 6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은 외부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도 많은 달입니다. 용띠는 원래 중심을 잘 잡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달은 외부 자극이 심해질수록 흔들리기 쉬운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환경의 흐름을 정돈하고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풍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 집안에 배치하는 물건 하나, 사무실에 놓이는 장식 하나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3가지 풍수 아이템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용띠에게 맞는 기운을 채워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풍수 아이템은 흰색 옥 장식품입니다. 작은 옥구슬 형태도 좋고 조각된 옥장식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반드시 순백에 가까워야 하며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흰색은 여름철 강한 불의 기운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며 옥은 잡된 기운을 걸러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6월의 뜨거운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 인간관계에서의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하며 집안 서쪽이나 책상이 위치한 왼쪽 공간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평소 감정적인 판단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 옥 장식이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 아이템은 원목 소재의 작은 풍경 장식입니다. 흔히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풍경은 금속이 많지만 이번 달에는 금속보다는 나무 재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목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기운을 품고 있어 용띠가 지닌 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잔잔한 울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정리하게 만들어 의사결정이 분명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사람 간의 말실수나 오해로 인한 갈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풍경의 기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템은 현관 입구나 창가 근처에 설치해두면 좋으며 가능하면 아침 햇빛이 드는 방향에 걸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풍경이 걸린 공간은 공기의 흐름이 맑아지고 방문하는 사람의 기운도 차분해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풍수 아이템은 황토색 또는 연한 베이지 톤의 화분입니다. 흙의 기운을 보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화분은 특히 6월처럼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 더욱 큰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땅의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불이 과해지면 이 땅이 갈라지고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흙을 살려주는 아이템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흙의 색을 담은 화분은 운의 균형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둥글고 낮은 형태의 화분이 좋고 그 안에는 생기 있는 식물을 함께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내면의 흐름도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 화분은 집안 남서쪽 방향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을 주고 돌보는 습관이 운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아이템은 단순히 보기 좋거나 예쁜 물건이 아니라 6월이라는 시간 흐름 속에서 용띠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본래의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달은 운이 외부로 흘러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을 주고 안쪽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함께 흐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한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진흙 같은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복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맞춤형 풍수 아이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문이 점차 열리게 될 것입니다.